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은 일단 최저임금 등 월급을 올리고 그 월급을 써서 판매가 늘고 생산도 늘고 그래서 나중에는 투자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좀 깁니다. 적어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당장 지금은 월급 올려주는 사장님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당장의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뚝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성적표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가 됩니다. 취임 13개월 만에 통계청장이 교체가 되자 뒷말이 무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통계청장 경질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일단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죠. 교체가 과연 통계 낸 잘못 때문이냐, 아니면은 교체할 때가 돼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 차관 인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부 출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제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한 것이다.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은 오비일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주장하기로는 하는 것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 시절에 내놓았던 것이 가계 동향조사, 특히 소득 분야의 그 통계 자료를 내놨는데 1분기, 2분기 내놨는데 이 통계를 보면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은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저소득층의 그 소득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하지만은 반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휩싸인 건데, 그렇지만은 이 통계에 대해서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작년 통계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뭐냐면 표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한 5,5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조사는 한 8,000 가구 넘게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고령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표본이 다른 통계인데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통계, 이분 통계청의 통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한 가지 팩트 체크만 하고 갈게요. 지금 1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균 통계청장 임기가 2년이다. 그런데 13개월밖에 못했다라고 하는데 평균이 2년입니까? 통계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그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이후로 따져보면은 황수경 그 통계청장까지가 9명째인데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4명이 한 1년 정도, 그리고 4명이 2년 정도였고 1명이 한 1년 8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2년 정도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올바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또 통계 오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 주장대로 바뀔 때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도 또 그 역대 통계청장의 재임 기간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통계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런데 이게 정치적 바람을 그동안 많이 타는 자리였습니까? 알려진 거는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된 적이 없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통계라는 수치하고 정치하고 연결된다면 조금 안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도 통계청장이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교체가 된 사례가 있었나 모르겠지만은 공공연하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통계청에서 하는 역할이 국가 지표하고 관련된 통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통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보니까 통계에 대한 해석 역량을 강화하다 이거 들었단 말이죠. 그럼 통계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추은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기간 자체야 지금 비판 쪽이 지적하는 원래는 대체로 2년 정도 임기였었는데 짧은 13개월 만에 교체가 된 걸 두고 얘기하는데 기간 자체는 그렇게 지금 이제 비판 쪽에 제기하는 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임 강신욱 청장이 샘플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뭔가 재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심 총장 일성이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기존의 통계하고 관련해서 경질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만두는 황수경 전 청장이 정치적인 뭐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퇴임사에서. 맞물려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뭐 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죠. 이게 지난해만 해도 월 평균 그 일자리 증가 수가 3만 개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갑자기 5천 개로 줄어듭니다. 증가 수가. 이게 통계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장기적인 불황의 추세 속에서 단지 최저임금의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일자리가 어려웠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영향에 따른 일자리 축소하고 다르게 다른 조선업등 구조조정 과정 속에 나오는 것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은 소득주도 성장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아주 미세한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자면은 본격적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최저임금 부분은 아주 그중에 작은 한 부분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이건데 이걸 정부가 실시하고 있고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거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설명한 장하성 실장도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아하. 오늘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골간은 이거고 그중에 세부적인 부분이 하나가 최저임금 부분인데 현재 거기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설명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정책을 두고 상당히 그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 늪에 빠지게 하고 소득 양극화 그리고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 수조 성장 앞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오늘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 세트와 같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장하성 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 기조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간다. 뭐 야권에서 계속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대통령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와 그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통계청장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임명이 된 통계청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강신욱 그 통계청장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또 이제 보직을 맡으면서 주로 이게 각종 통계 자료, 노동 뭐 이렇게 그 복지 분야의 통계 자료를 쭉 연구를 해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그 소득 그 가계 조사 그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노동연구원에 다시 재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하. 그때 이제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한 90% 정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냐면 그 통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무직자를
제외한 분석을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논란에 휩싸였었죠. 예. 그리고 또 인맥 관련해서는 강신임 청장이 홍장표 전 전 경제수석과 같이 책도 쓰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같은 인맥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는 만큼 경지를 해야 할 대상은 조사 설계를 수행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 행실을 망가뜨린 정책 책임자 청와대 정책실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과 많은 언론이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통계로 나타난 숫자만 보면 뼈아픈 성적입니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긍정적 효과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 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한 국가가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한다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판결만큼은 국민들이 믿어야 됩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입니다. 경제정책의 통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 그리고 이제는 통계청의 자료까지.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 자료까지도 지금 이렇게 서로 불신을 한다면 앞으로 통계청이 내놓는 자료를 놓고 여야는 그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통계 자체를 가지고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여당의 원내 대표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표로만 보면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럼 일단 그 지표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봐야 된다라는 정도를 봐야지, 지표가 참담하다고 인식을 하면서 지표를 무시한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통계청장의 교체를 두고 문책성의 경질이냐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하는 그냥 교체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건 나오자마자 샘플을 재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당사자는 또 여기에 대한 정치적으로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퇴임서를 남기는 걸 보면은 결코 지금 바람직한 경질 아니면 교체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문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말 중간고사 성적표도 아니고 쪽지 시험 결과 하나를 놓고 지금 이게 고봐라, 얘 과외 공부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비교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제일 가장 큰 핵심은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이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인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느 한쪽을 포기한다라면은 사실 그동안에 지지했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를 한다라면은 또 궤도 수정을 한다라면은 과거에 지지해왔던 나름대로 진보적인 쪽에서의 지지를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혁신 성장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또 나름대로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뤄지면 좋은 문재인 경제 정책으로도 좋지만은 또 정치적 기반도 확보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한쪽의 지지가 물러났을 경우에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동시에 추진하겠다. 결국 그게 인사로 나타날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유임으로 투톱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만원 원장님의 분석으로 이 논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정치 전문가가 본 최근의 소득주도 성장,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일단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 화면에 소개가 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가겠다라는 얘기는 하셨지만 오히려 내용상 강조했던 것은 혁신 경제하고 공정 경제를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용어 자체는 고수하되 뭔가 내용상으로는 좀 강조하는 면이 달라져 있어 보이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장한성 실장을 비롯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은 지금 최저임금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을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최저임금 외에 예. 다른 어떤 툴이 있는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중에 최저임금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한때 얘기했던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하고 최저임금 정도를 얘기했는데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면은 그 내용을 오늘 국회의 운영위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전달해 준다면은 단기간에 나오는 부작용들을 국민들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지금 우리 경제 해결 과제다. 이 용어만 반복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통계청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좀 차관급 인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장관급 인사가 또 이제 이번 주에 단행될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 얘기가 오늘 일간지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개각할 시기가 됐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무르익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새로 이렇게 개편이 됐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또 그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느 정도 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국방개혁 청사진이 제시가 됐고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수능 개편안이 또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고용노동부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시행이 됐고 어느 정도 현안들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집행하고 하는 추진하고 하는 그 새로운 그 장관으로 인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제 또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각은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핵심은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교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영무 국방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방개혁 그림은 마쳤고 추진은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경두 합참의장 얘기가 되던데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제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죠. 그 공군 사령관을 지냈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부 인사 중에서 가장 나은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호응을 얻었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공군 사령관 시절에 공관병을 다 없애는 그런 이제 개혁적인 이미지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번에도 육군 출신이 아닌 비육군 출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창 민주당 신임 대표 어제 야당 지도부를 찾아 협치를 당부했죠. 그중에서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이제 저희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뭐. 그래서 뭐 그때는 당정청 회의지만 아마 이제 대표님 맡으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도 더. 자, 이해찬, 김병준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을 갖고 있습니까? 참여정부 때 주요 역할을 했었죠. 이해찬 지금 신임 대표가 총리할 때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었고요. 예. 이해찬 총리가 아마 총리를 2년 정도 하고 그만둔 게 2016년 3월인데요. 그 2개월 뒤에 김병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로 갔다가 13일 만에 그만뒀었죠. 아하. 그러니까 아까 지금 당정청 얘기가 나왔는데 총리할 때 당정청 회의할 때는 청와대에서 같이 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김병준 정책실장과 더불어서 많은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지만은 당정청은 여당끼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하는 여야 간의 협치는 다른 과제가 있는데
과거에 당정청 했을 때와 지금 야당 대표가 됐을 때 같이 만나서 협치를 해오는 과정, 또 새로운 과제가 남아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얘기 중에 역시 또 정책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 잠깐 뒤에 해오도록 하고요. 이해찬 대표가 지금 그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그 현충원 가서 묘역을 참배했거든요. 예. 그 진보 20년, 진보 집권 20년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보수와 손을 잡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표명을 했죠. 사실상 모든 그 정치 세력이 초반에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통합을 내걸죠.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집권 초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통합을 얘기를 했고 국회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새 대표가 됐는데 뭔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회에 집합하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할 테니 그런데요. 또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현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상대 야당은 경쟁과 배척의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평화 공존의 시대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대북강의 평화 시대를 국내 정치에 같이 원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전에 돌아가셨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관계도 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갈지 그것은 협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예, 뭐 협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것도 사실상 중요한 협치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두 사람을 보면요, 김병준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고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총리와 그렇습니다. 정책실장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놓고도 이 두 사람은 정말 토론도 한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도 잠깐 신경전이 있었죠. 그 1차적으로 먼저 그 국가주의 가지고 한번 기선잡기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어제도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서로 잠깐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두 분 다 정책통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정책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야 간에 정말 치열한 토론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누가 이길지 그건 한번 또 정치 평론가로서는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같은 참여정부 시기에 얘기했지만 본인하고는 정책의 결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했었죠. 상대적으로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은 조금 더 우파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같은 시대에 일어났지만은 정책의 좀 결은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에 강조했는데 이제 막상 당 대표가 됐을 때는 그것을 그렇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의 정책을 놓고 두 여야 대표가 맞짱 토론을 하는 모습도 한번 보는 것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은 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